그 소식을 듣고 사마이는 바로 일어나서 자신의 아들인 사마사를 불렀습니다. 당시 사마사는 비밀리에 자신의 사병을 3,000명 가까이 기르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무기고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성을 점령하고 나서 조상의 부대들을 장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평능 사변이라는 주제입니다. 고평능 사변은 사마위의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사마 중달의 쿠데타입니다. 고평능은 조예의 무덤입니다. 조예는 조조의 손자로서 조비의 아들입니다. 고평능 사변이 일어났을 시점은 249년 1월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정권은 조상이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조방이었는데 실질적인 권력은 조상이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 조상은 조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진은 제갈공명이 북벌을 했을 당시에 제1차 북벌 당시에 제갈공명과 맞싸웠던 사람이 조진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읍참마속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벌에 있어서는 제갈공명과 사마중달, 그러니까 사마위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234년에 오장원에서 제갈공명이 죽으면서 사마위의 맞수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마위는 조예가 죽으면서 나라를 두 사람한테 맡겼는데 한 사람이 사마위고 한 사람은 조상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됐는데 조상이 사마위를 밀어내고 사마위에게 허울뿐인 태위라는 직책을 줍니다. 그리고 그건 실권이 없는 거죠. 지위만 높고 실속이 없는 자리였는데 그 태위라는 자리를 주고 실질적으로 실권을 갖는 사람이 조상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마위는 병을 핑계 삼아서 집에 측거합니다. 조상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 248년 겨울쯤에 이승이라는 사람이 형주 자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는 조상의 측근이었는데 그가 조상의 지시를 받고 사마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동태가 어떤지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왔었는데 당시 사마위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죽을 먹고 있었는데 죽도 제대로 못 먹고 옷에 흘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승이 형주 자사로 간다는 얘기를 병주 자사로 간다는 얘기로 알아듣고 병주 자사는 이 민족에 접해서 위험한 곳이니 조심하시오 하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형주로 간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 알아들은 척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승 같은 경우에 사마위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기도 어두워진 것이 곧 병들어서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조상형제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형제는 사마위에 대해서 마음을 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위에 대해서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249년 1월 6일 날 고평능으로 조방 황제가 참배를 가게 됐는데 그때 조상 형제가 자신의 측근들을 모두 거느리고 황제를 동행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마위가 아픈 연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도성을 비워놓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 형제가 황제를 쫓아서 고평능으로 향하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마위는 바로 일어나서 자신의 아들인 사마사를 불렀습니다. 당시 사마사는 비밀리에 자신의 사병을 3,000명 가까이 기르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무기고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성을 점령하고 나서 조상의 부대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예의 부인이었던 곽태호에게 달려가서 조상을 파면하는 조서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가지고 조상에게 사람을 보내서 군권만 내놓고 관직을 내놓으면 더 이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군권을 내놓고 물러나시오 하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같은 경우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조상과 친했던 사람들이 조상에게 달려가서 군권만 내놓고 관직을 물러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사마위의 약속을 거듭해서 전하게 되니까 조상은 마침내 관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조상의 측근 중에서는 환범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무척 영리한 인물이었습니다. 깨주머니라고도 불리던 인물인데 그는 조상에게 황제를 모시고 있고 조상 같은 경우는 대장군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군권을 갖고 있고 관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황제를 모시고 화창으로 가서 거기서 장수들을 불러 모으게 되면은 사마위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 황제를 모시고 화창으로 가야 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상 같은 경우는 낙양에 있던 자신의 식구들이 다 사마위에게 잡힌 상황이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마위가 계속 사람을 보내서 군권만 내놓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하고 낙서에다가 맹세까지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돈 많은 늙은이로 죽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방심을 하고 결국 군권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조상이 군권을 내놓고 돌아가게 되니까 그는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고 그의 측근들도 다 가택연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측근들을 고문해 가지고 결국 조상이 반역죄를 저질렀다 하는 자백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조상을 처형합니다. 그의 삼족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그의 측근들도 모두 삼족을 멸해집니다. 그렇게 사마위는 권력을 잡게 됩니다. 사마위는 그로부터 2년 후에 죽습니다. 고평릉의 사변을 일으켰을 때 사마위의 나이는 71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70을 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조상이 방심하지 않고 몇 년만 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도 정변은 일어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조상은 사마위가 병든 척, 약한 척 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모습에 속아서 형제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그런 허정을 보였기 때문에 사마위의 쿠데타가 성공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가족은 멸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마시 일족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265년에 나라의 원제에게서 선양을 받는 식으로 해서 황제에 오릅니다. 사마위의 손자인 사마염이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 후에 오나라를 멸망시켜서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위초고 삼국으로 시작된 삼국시대는 결국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